자, 2021년 4월 3일 치러졌던 임용시험에 대해서 기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험은요, 아무래도 지난 해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지난해에는 판례가 50%, 법조문이 40%, 또 이론이 10% 정도 출제가 됐는데 다소 이번 시험에서는 판례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. 그래서 거의 60%에 가깝게 출제가 됐고요. 또 반면에 법조문의 비중은 30%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이건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오픈되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판례들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. 역시나 판례 비중이 좀 더 높아졌어요. 향후 시험에서도 아마도 판례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따라서 기존에 나왔던 그 판례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이론의 비중은요, 한 10% 정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론에 큰 비중을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판례들 위주로 봐주시되,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는 않았어요.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을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됐었고요. 주로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또 잘 풀어보면 충분히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. 또 하나, 매년 나왔던 법조문들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라든가 행정조사기본법, 질서위반행위규제법, 또 국가배상법이나 행정대집행법과 관련되는 것들, 심판법, 소송법들이 주로 출제가 됐고요. 또 하나,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중에서는 매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들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요. 예전에는 정보공개법을 위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20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기 시작했고요. 올해도 역시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출제가 됐어요. 그러나 뭐 전 영역에 걸쳐서 출제가 된 건 아니고요. 한정된 영역에 대해서만 출제가 됐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법조문을 읽어봐야지만 그래도 세 문제 30% 정도에 되는 그 문제 비중들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판례들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법조문도 열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년에는 우리가 1단원에서는 문제수가 많이 출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. 작년에 3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단원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. 하지만 1단원에 속했던 문제들이 종합편으로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1단원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었었거든요. 그래서 2문제에서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로 2편과 3편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. 특히 2편에서 한 8문제, 그 다음에 3편에서 7문제, 그 다음에 종합편 문제에서 3문제가량이 출제가 됐어요. 그러니까 2편과 3편이 거의 출제가 다 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작용과 구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, 특히 작용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,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각각 파트별로 봤을 때는 그 밖에 주요 행위 형식은 그닥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. 또 행정입법 파트도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고요. 주로 행정행위편에서 또 처분성을 묻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건 이번에도 문제 유형이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. 주로 사지선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. 또 박스형 문제는 단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. 또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데요. 향후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의 유형이 좀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박스형의 문제에서 뭐 개수를 묻는 문제라든가 짝짓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. 또 사례형으로 종합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